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시장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피로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요. 주식에서 실패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아직은요, 낙심하기는 이릅니다. 주식도 인생도 원래 내 맘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계획대로 맘대로 되지 않은 것은 속성인 것 같고요. 반전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듯 위기도 잘 극복해야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짜증나는 장이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차분히 시장의 팩트를 체크해가면서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라이브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또 첫 댓글 또 기존에 또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슈퍼챗 이벤트를 좀 진행했었는데 당첨되시는 분은 이 영상 업로드 댓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6, 그날이 3월 6일이라 가지고 36의 배수대로 7명이 선정됐더라고요. 원바이 원투쓰리님, 김서구님, 임스댕님, 이진숙님, 김영희님, 야구쟁이님, 고양슈퍼 대주주님 7분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목들 보다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뉴스들이 나와도 종목 뉴스들이 묻힙니다. 지금은 채권 금리나 원자재 관련이나 또 요새 갑자기 윤석열 대선 테마주 쪽 이런 쪽 바람이 불고 당장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뭔가 좀 강력한 키워드 같은 새로 범직한 뭔가 큰 게 있나,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거죠. 그런 이슈들에만 시장이 반응하고 또 그렇게 상승하고 급등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들이 왠지 좀 뭔가 지금 두려운 시장 분위기에서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이런 또 심리들이 반영되는 장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시장 아까 끝날 때 나스닥 선물 100 지수가 0. 지금 아까 한 1% 정도에 끝났다가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보통 좀 반등을 하는데, 아까 저녁 한 먹을 때쯤까지 보면 마이너스 한 0.16, 17까지 거의 급락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좀 잡히는 것은 좀 다행이 아닌가 하고, 사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했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같이 더 밀렸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미국 나스닥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더 체력이 좀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또 요새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환율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 원화 베이스인 국내 증시를 또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기관들 큰 손이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또 계속 매도에 동참하고 있고, 개인은 약간 이제는 계속 매수하기는 좀 지쳤고요. 테마 쪽 섹터만 기승을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수급의 주체들을 상실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채권의 금리가 지금 미국채 10년물인데 아까 한때 우리 장 끝나고 1.61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한 1.58 정도로 조금 이것도 조금 내렸고요. 유가도 아까 오늘 유가 사우디 석유 시설 비습에 한때 굉장히 급등했다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주말 동안 미국의 금요일날 지수도 그렇게 극적으로 좀 반전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이 부양책이 통과했다라는 어떤 소식도 들려서 오늘 시장이 좀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오늘 시장은 뭔가 강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확고했는데도
좀 밀리는 바람에 지금까지의 어떤 조정이나 밀리는 장보다 오늘은 좀 더 좀 짜증스럽고 오히려 약간의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특히나 이 종목들 중에서 이 비메모리 관련 주들, 반도체 주들의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그래도 자율주행 테마는 약간의 큰 종목의 테마가 기아차라든지 애플이랑 그때 소식, 기아차 오늘 올랐죠. LG이노텍도 지금 약간 애플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두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이, 그러니까 대형 그때 애플카 이슈를 좀 선도하던 이런 주식들은 오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은 그래도 뭐 개별 종목들 수급이 부재되어 있는 캠트 이런 주식들은 오늘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자율주행 쪽보다는 역시 비메모리 쪽 종목들의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대마 불사라고 할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비메모리 주식인데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좀 크고 이와 더불어 또 대마 불사라고 할 만한 어떤 sek터가 2차 전지 쪽인데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고점 대비 30% 이상 밀리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주말 라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오스틴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한 5월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뭐 놀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온 김에 더 과감하게 어차피 지금 TSMC도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 장 끝나고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에 EUV 전용 반도체 공장 증설 확정했다. 뭐 소재 부품사 선정한다. 이런 지금 기사가 좀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쪽 장비, 소재 뭐 여러 회사들이 관련해서 이 뉴스에 좀 반응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일 쪽 여기 지금 비메모리나 뭐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 회사들이 이 뉴스로 인해서 또 미국 증시도 조금 오늘 크게 급락하지 않고 좀 반등을 조금 해준다면 오늘 시장 좀 낙폭을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뉴스나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 자율주행 쪽이 애플카 이슈로 엄청나게 상승의 트리거가 됐고 또 애플이랑 협력이 이제 그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때부터 약간 소강 상태를 들어갔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뉴스가 조금 의미 있게 낼 시장이 좀 반응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게 지금은 뭐 개별 종목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제 시장 얘기가 중요한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냉정해야 된다는 이제 얘긴데 지금 그 어쨌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한번 채권 금리가 상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미국과 유럽의 그 뭐 보잉이나 이런 쪽에 지금 뭐 무역 분쟁의 이슈들도 좀 완화되고 하면서 강하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하고의 연동성이 좀 끊겼나 했는데 역시 아직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아직.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3월 17일 날 연준의 FOMC 회의인데 그때까지 지금 시장이 조정인가 이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죠. 물론 반등할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3월 17일 날도 파월 의장이 뭐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좀 더 용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 주식도 내가 살 때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로만 사서 빠져버리면 이제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를 다 생각하고 처음에 매수를 한다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좀 덜 당황하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준이 꼭 지금 최근에 어떤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현상들을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 갖고 있다가 안 그래버리면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적인 어떤 상황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연준이 이제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이고, 여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물가가 안정이라는 거는 한 물가가 2% 정도 때까지는 올라주고, 여태부터는 이제 조금 좀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이제 경제도 빨리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준은 좀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어 그렇지 뭐 파월 의장이 봤을 때는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은 코로나 때 완전 죽을 썼잖아요. 지금 채권 금리가 뭐 1.6%까지 좀 올라갔다 해서 그렇지, 뭐 채권 금리라는 게 항상 뭐 예전에는 경제가 완전 회복한 상태에서는 뭐 3%, 4%대 뭐 10년물 같은 건 유지를 하는 거고, 코로나 때는 0.5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의 또 상황은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뭐 테슬라가 고점에서 한 30% 빠지고 애플이 한 11% 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막 아우성이 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시장 일부 테크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산업재, 시클리컬 종목, 코로나 피해주들은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채권 금리의 단기적 변동이 좀 크다고 해서 아직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뭐 그런 카드를 쓸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막 점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의 파월은 마디로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까지, 그때 얼마 전에 4일날 연준이 그 골드만 삭스에서 월가에서 하던 그 컨퍼런스에서도 나왔을 때 그날 채권 금리가 뭐 1.5 후반대까지도 가고 했지만 별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도 뭐 3월 17일 날도 우리가 기대하는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그 자신감이 있는 거는, 테크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실물이니까, 이런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개선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고용 쪽의 시그널이 확 들어오니까 아니 일단 경제 좋아지면 뭐 조정도 결국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테크주의 뭐 쥐약은 아니거든요. 사실 금리가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당연히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러면 뭐 테크주도 뭐든 증시 전체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최저 바닥으로 코로나의 유동성으로 테크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렸던 이 고리를 뭔가 한번 과도기인 거죠. 과도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파월 의장은 지금 이 상황을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야 돼. 최근 어쨌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사우디 아람코에게 뺏겼고, 테슬라도 주가가 30% 넘게 급락해서 시총 10위권 안에서 이탈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밑에 이게 뭐 20년 4월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최근 미국 1년 동안에 미국 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수익률이 채권 3.6% 정도였다가 코로나 때 거의 뭐 완전히 2점 중반대로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스물스물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은 국채 금리라든지 정책 금리, 당장 정책 금리들이 오르는 방향이다라는 데서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시장의 금리 상승이랑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걸로 인식들이 좀 확 바뀌는 어떤 트리거가 하나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 계속 시장이 요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거 지금 3월 17일 날 연준 파월 의장 입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변동성이 큰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를 잡겠다는 얘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지금 유가 오르는 것도 좀 이 그 국채 금리 상승에 더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 표고요. 옆에는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3개월짜리나 2년짜리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장기 국채 10년물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이게 시장이 지금 악재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고, 이 방법은 그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12년에 한번 연준이 썼던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다른 자금을 투입해서 채권을 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채권의 크로스 매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을 좀 안정을 취한다라는 방법인데, 쉽게 쓸 수는 없다라는 카드가 만에 하나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는 잡혔는데 단기 국채를 팔고 금리가 아니라 금리입니다.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매수하다가 단기 국채를 팔았는데 단기 국채 금리가 튀면 이게 오히려 실질 금리에 더 크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쉽게 이 카드를 쓰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채권 금리, 10년물 금리를 뭐 1.78, 어떻게 보면 한 2% 정도 선까지는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3월 17일이 지금 되어가지고 또 파월 의장이 시장에 이런 기대조차도 주지 않고, 뭐 큰 문제 아니다. 근데 시장 개입 안 할 거다. 채권 시장에. 그래, 큰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근데 개입은 안 할 거다. 이런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면 한 번 더 충격은 올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3월 17일 날 이제 파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우리가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채권 금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한번 충격이 올 건데, 또 그 충격 자체를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이 이슈가 불거진 지 이제 한 달하고도 5주, 이제 6주차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리 좋은 호재든 아무리 나쁜 악재든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호재나 악재가 시장에 이제 흡수되고 그 자체로 이제 한 몸이 되고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아직 한 방은 뭐냐 하면 17일날 이제 FOMC에서 우리가 원하던 발언을 해주면 뭐 완전 이제 고리를 끊어버리는데, 혹시나 아니면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지금 3월 10일날 옵션 만기도 있고,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또 너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너무 빠진 측면도 있고, 약간 또 저가 매수 테크주들이 고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빠진 이런 비메모리 관련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그냥 딱 절대적으로 봐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또 5월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상향한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뉴스에 나오듯이 사실 사모을 수도 있고요. 국내 증시의 이슈로는. 그리고 미국도 이제 테크주들의 조정이 좀 깊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7일까지는. 아무튼 근데 17일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시장이 너무 크다면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근데 17날 자꾸 시장에 그 전에 미리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오히려 17일 파월 의장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 완전 다행이고, 안 좋은 얘기를 나오더라도 시장이 미리 백신 예방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월의 17일 FOMC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는 자체가 좀 리스크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거나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현금을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천천히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 지금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우리가 장 좋았을 때 있잖아요. 장 좋았을 때 보면 왜 막 올라가는 주식 조금밖에 못 사거나 뭐 놓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거 사도 수익이 다 나는 장이었어요. 예, 좋은 장이라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내가 왜, 물론 그때 아쉬웠죠. 빨리 올라가는 주식을 왕창 담으면 되는데 조금밖에 못 잡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좀 잡았던 종목들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덜 오르는 것 정도인데, 그래서 좋은 장에는 항상 종목도 있고 뭐 투자하면 웬만큼 한 뭐 10개, 7개, 8개는 수익 나는 거예요. 보통 얼마나 나냐, 얼마나 먹냐라는 상대적인 얘기지. 근데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물론 해지 목적으로 인버스라든지 지금 오늘도 뭐 오르는 지금 뭐 원자재 쪽이나 코로나 피해주도 오늘 뭐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들, 코리안리 같은 종목들, 코텍 같은 종목들 최근에 제가 소개도 드렸던 뭐 하림지주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주식들을 해지 목적으로 살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장이 좀 뭔가 안 좋을 때는 약간 그냥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당장 손절하고 딱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고 마치 뭔가 시장의 올가미에 우리가 갇힌 것처럼 올가미 갇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누군가가 구조해주거나 이 상황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덜 고통스럽지 올가미에 이미 갇혔는데 거기에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의 체력은 더 떨어지고 올가미는 더 옥죄어지고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시장은 오히려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의 어떤 점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마디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내일 시장이 꼭 반등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개영님이 시황을 잘 보시는데 옵션 만기는 3,000 뭐 한 80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물론 뭐 다 포지션 계속 바뀌니까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미국 나스닥이 우리 시장 끝나고 어쨌든 이렇게 좀 상승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나스닥 0.45 정도까지 우리 시장 끝날 때는 마이너스 1%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다우존스나 S&P는 또 다 상승이에요. 러셀이나. 아무튼 내일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업로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